27번 2차 방정식 구하기. 근과 x제곱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근과 x의 제곱의 개수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고요. 남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강의를 거꾸로 가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거꾸로 라고 하면서 다음이 근이 1과 2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명사가 다시 앞으로 넘기면 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는 0을 했을 때 해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하면 2차식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가는 거였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 개념에서 2차 방정식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거에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거기에 최고창을 따로 곱해준 형태의 꼴로 만들게 되면 각각의 0을 만들어주는 x값인 알파와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한다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써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근이 1과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면 x-1과 x-3을 곱한 결과값에다가 거기에 앞에 2배를 해주게 되면 2차 방정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전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배를 해주시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두근이 1과 3이라는 것까지도 손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근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용했듯이. 다만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근이 알파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a의 x-알파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중근이 마이너스 2고 x제곱의 개수가 3이 2차 방정식을 구해보려면 우선적으로 는 0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제곱이고 앞에 3을 곱해주게 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서 곱셈 공식에서 배웠듯이 전개를 해주시고 그 값에 3배를 해주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 마이너스 4와 2라면 마이너스 4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x 플러스 4와 2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의 곱을 써주게 되고 거기에 x제곱 개수는 1이니까 최고창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를 통해서 가운데 1창을 2 그리고 상수항을 8로 써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근이 3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x제곱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앞에 2를 붙여주시고 나서요. 완전 제곱식의 곱셈 공식 전개 방법을 이용해서 칸을 채워주시고 각각의 값에 2배를 적어주시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두근 알파 베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일 때는 이러한 형식으로 2차 방정식을 형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근일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번 2차 방정식의 활용. 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셜록 추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는 원래의 수를 4배한 것보다 21만큼 크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 예능 방향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풀라고 했는데 이 남학생이 계속 노가다로 숫자만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이 똘똘하게 우리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 x를 선정하고요. 방정식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2차식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혹은 근의 공식 혹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해주게 되면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습할 때는 적용할 수 있으나 시험 볼 때는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래서 실생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니랑 동생이라고 왔고 나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설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나이들을 표현해주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제곱의 합을 써주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해주게 되고 2차식을 정리를 다 해주고 나서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x를 구해주게 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쉽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형 문제인데 이 도형이 지금은 직사각형이지만 이게 입체 도형, 특히 원뿔, 원기둥,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 그 전에 도형에 대해서도 좀 먼저 정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미지수를 설정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식을 적용해 주시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또 x의 범위에 맞게끔 해를 구해 주시게 되면 정답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활용 문제 푸는 건 순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미지수를 설정하고요.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그 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인수분해를 한다.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한다.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를 확인한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것들을 좀 세세하게 다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다뤄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